안녕하십니까, 전화가입니다. 제가 유튜브 올려놓고 사실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조회수가 좀 많은 게 GMO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다, 이걸 보시면서 댓글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 댓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AS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두 편이 더 있는데 사실은 봐야 될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은 이거고, 전체적인 책 중에서, 그리고 맛에 대한 내용은 만지자기가 제일 쉽죠. 책을 보셔도 되고요. 댓글에 나온 거 있는 거 뭐냐 그러면,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고 무슨 뭐 음모회사, 근데 회사 망해서 바이올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천하가는 몬산토 장학생이다. 몬산토 주장만 떠벌린다. 내가 한 말 중에서 도대체 몬산토고 한 말, 난 누구 말 따라 안 해요. 한 말 또 안 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지. 그 내용 말씀드리려고. 나머지 이야기, 뭐 간단한 문제라고 아니면 요 실험 몇 가지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다 댓글로 붙이기 귀찮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먹어봐라. 네가 먹어보면. 아니 그러면 당신 하나 설득하려고 내가 왜 먹어? 참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 네가 먹어봐라.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1년에 33kg 먹어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린 거다 그러잖아. 당신이 GMO 콩을 먹으면 내가 GMO 안전성을 믿겠다. 아니 그러면 전체 반대하는 사람이 다 같이 설득해서 같이 듣겠다고 모르겠는데 지 혼자 내가 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 다 녹음해놓고 있습니다. 안 지워요. 본인이 지웠다고 말하는 거, 내용 이거 지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눌러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유튜브를 못 눌러가지고. 내가 페이스북 같은 거 지우는 게 뭐냐 그러면, 욕설할 때, 욕설 별로 하는 사람 없지만 갑자기 욕설했다 하면 패친도 있고 팔로우도 있는데 갑자기 욕 나오면 불쾌할 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욕 지우고, 이분이 갑자기 1분마다 막 똑같은 내용 카피하고 여기저기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삭제하죠. 이건 A가 아닙니다. 그 주제에 대한 내용에다 댓글을 여러 개 붙인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똑같은 내용을 카피에다가, 서로 쓴 것도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카피에다가 여기도 붙여, 여기도 붙여, 여기도 붙여. 그러면 삭제된다고. 실제 삭제하지 않았어요. 삭제하지 않은 거 삭제했다 그러고, 삭제할 만한 내용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한폭사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A가 아니죠. 그런 건 뭐 그냥 단순한 얘기고, 본인이 말했던 것은, 야,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GMO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GMO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말하냐. 잘 들어야 될 게, 내가 말한 것은 그 내용 보세요. 보고 말해야지.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GMO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왜?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뭐 어쩐다고, 뭐 네가 뭘 안다고 간단하다 그냥, 이런 석학들은 다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고, 자, 그걸 반박하려면 내가 간단하고 있는 것은, 자,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GMO는 간단한 문제다. 왜 안 먹고 있습니까? 뭔 소리냐? 왜 안 먹고 있냐? 왜 그거 갖고, 제가 한 말 가지고 반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뭐냐? 야, GMO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뭐 GMO, 이것도 GMO, 이것도 GMO 하고, 심지어는 뭐 대저토마토 이것도 GMO 하도 뭐 무슨 뭐 닭도 GMO, 무슨 뱀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세계적으로 그 많은 GMO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제보하고 있는 건 내장이고,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옥수수와 콩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수입된 게 옛날에 일시적으로는 카놀라까지 세계 품종을 수입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옥수수하고 대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를 개발하긴 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재배하고 있지도 않고 수입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잊으십시오. 토마토 마음껏 드시고 계란 마음껏 드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옥수수하고 대두에 대해서는, 그죠? 콩을 들어와서 콩 나머지 것은 수입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쓰고 일부 식용으로 들어온 거 있지만, 식용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콩기름만 빼서 쓰고 있고 나머지 건 사료용으로 씁니다. 자, 옥수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옥수수 중에서 다른 거 단백질 안 쓰고 있고 전분만 해서 전분당 만들고 있고 지방 많고 식용유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걱정할 것은, 다른 단백질은 간장으로도 안 쓰고 있고 다 서로 쓰고 있으니까, 자, 두 가지 품종의 두 가지 성분, 지방하고 전분당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러니 간단하다고 한 거예요. 더 간단한 건 뭐냐 그러면 전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식물이라고 합성하는 게 뭘 하냐 광합성이 뭐냐 그러면 뿌리로부터 물이 들어와 물하고 밑으로 들어온 CO2를 가지고 CO2에다가 붙여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버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에너지 시작이자 유기물의 시작은 다 그냥 포도당을 만든다. 포도당을 합하면 녹말이다. 녹말을 뽑은 게 전분이고, 그죠? 녹말이 전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분이고, 전분을 분해한 게 전분당 물엿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은 뭐 독초에서 나왔건 뭐 대장균에 나왔건 코끼리가 쓰든 전 세계 생명체가 쓰고 있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이건 GMO 여부와 관계없이 GMO 옥수수나 일반 뭐 감자나 어디에 나왔든 간에 포도당은 똑같은 분자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 여기 산소가 뭐 독초에서 나왔다고 산소가 다른 산소고 뭐 야생의 꽃에 나왔다고 해서 무슨 좋은 산소고 뭐 화원에서 나왔다고 나쁜 산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반대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원자력에서 발전 나온 전기나 수력에서 나온 발전기나 전기는 똑같잖아요. 쓰면 되잖아. 요거 원자력 반대한다고 전기까지 무슨 구별해 표시해달라고 하면 좀 유치한 이야기잖아. 내가 말한 건 그 이야기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GMO를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옛날에 미국 개발해서 미국만 개발하다가 나머지는 주위 쭉 번져서 이렇게 색깔하고 있는 게 그 반대한다는 유럽에서 4개국가, 5개국가에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가면 어찌 되겠어요? 미국 들판에 있는 옥수수, 콩, 90% 이상은 GMO예요. 그럼 풀밭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포도당은 요 식물에 보관하고 있지만 산소는 다 뿜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가면 어떻겠어요? GMO 산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한국도 뭐 1년이 다 넘어오지 뭐 산소가 돌아다니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부터 해야지 뭐. 자 포도당이 안전해요 위험해? 산소가 안전해 위험해? 달라 틀려? 그럼 미국 여행하지 말자 그래야지. 보고 있는 게 다 알고 봤더니 GMO 산소였습니다. 똑같은 걸 넣고 뭐 포도당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GMO 문제가 간단하다고 한 이유는 내가 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품종은 옥수수하고 콩밖에 없다. 이 중에서 지방, 포도당 두 가지밖에 없다. 지방이나 포도당은 생명체의 공통 분자라서 산소나 물이 공통인 것처럼 어느 생명체나 똑같고 있고 이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GMO에서 나왔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얘는 GMO 성분도 아니고 GMO 때 바꿔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GMO가 아니다. 그래서 안 먹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반론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세요. 물어보시고. 엉뚱한 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석학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진짜로 국민 걱정하고 불안을 걱정하면 그것부터 말해야지. 지금 내가 말한 말이 틀렸다.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 수입해. 아니야 포도당도 GMO가 만든 건 달라 라는 걸 증명하든가. 그죠? 그걸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표시해 달라. 마치 우리나라가 표시제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 표시제도를 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GMO 수입하고 있는, 현재 감자에 대해 승인하다가 하도 반대가 심해서 안 하고 있죠. 감자가 승인되면 이게 7개가 되고 처음으로 감자는, 나머지는 사실은 GMO 성분을 먹고 있지 않지만 이 감자는 통째로 먹는, 튀김용으로 쓰는, 통째로 쓰는 거라 처음으로 감자가 GMO를 먹을까 말까. GMO 플라이용 감자가 들어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GMO 성분이 들어있는 작물을 먹기 시작할 건데 이것도 반대가 심해서 최종 승인은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6가지다. 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첫 번째 보통 경보부터 시작하지 않고 정지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취소가 되겠죠. 벌금 받아요. 3,000만 원. GMO 아닌 거에다가 GMO에다 GMO 아니라고 표시하면은 5천만 원 벌금 받아요.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 별로 없어요. 식품에서. 근데 표시제도가 없다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GMO 표시제도는 간단합니다. GMO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GMO가 개발되지 않고 수입되지 않은 것은 표시할 수 없어요. 그럼 물에다가 GMO, 난-GMO 물 말도 안 되잖아요. 설탕 하고 있다는 설탕에다 난-GMO 설탕, 소금에다 난-GMO 설탕, 소금 이 짓 할까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GMO가 들어와서 GMO인 것과 아닌 것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 있다가 하는데
사료에다가 당연히 그대로 통째로 쓰고 있으니까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하고 있어요. GMO를 식품 통째로 쓰고 있으면 당연히 표시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요. 표시하는 제품이 없는 이유는 안 쓰고 있으니까 없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국산이면 표시할 수 있어요. 왜? 국산은 재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난 GMO로 하면은 표시할 수 있어. 근데 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없어야 되니까. 전혀 없어야 되니까. 근데 혹시로 실수로 혼입됐으면 그걸 책임져야 되거든. 그게 무서우니까 못 해. 아니, 그러면 전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가혹 규정은 너무 그만하니까 일부러 넣지 않고 혼입된 게 1% 안 된 것은 그냥 문제 없도록 해달라. 그게 너무 난지에 뭐 혼입이 없어야 된다는 가혹하면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이건 말이 돼요. 논란이 돼. 이거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토론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안 하고 갑자기 아니, 식용유에 대해서 이것은 GMO 성분이 없으니까 GMO라고 표시한 게 억울해서 안 하고 있으면 아니 이건 난 GMO 콩에 들어와서 정제한 것은 GMO 성분이 있을 리도 없고 난 GMO를 했으니까 표시해도 되잖아. 실제로 표시하고 있고 그런 제품 있잖아. 사왔으면 되잖아. 근데 뭐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느니 뭐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마치 표시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거죠.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포세트가 안전하고 하던 몬산토의 주장을 대변한다. 내가 그리포세트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제초제 중에서 안전하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약을 처음부터 개발된다음에 많이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른 농약도 많이 쓰다가 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직도 쓰는 건 제초제예요. 제초제인데 수확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제초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양이 줄고 있지는 않았죠. 근데 제초제 중에서 다른 건 다시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게 그리포세이트, GMO 작물하고 어울려서 이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농약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포세이트만 팍 늘어나고 쌀의 기준은 쌀에다가 무슨 GMO 작물도 아닌데 그리포세이트로 했어. 논에다 키우고 있는 물에다가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초제를 쓸 일이 뭐 얼마나 있고. 근데 갑자기 이것인데 이건 농약 쓰지 말라는 기준이지 무슨 쓰고 있는 거랑 비교해야지 갑자기 미래가 많다고. 이런 말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정하게. 첫 번째 제초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초제 중에서 독성이 강하고 그런 걸 쓴다. 자기가 효과 쓰기 쉽다고는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파라쿼트 같은 제초제 같은 경우 옛날에 농약 먹고 사고 나고 음독 자살하고 하는 게 대부분 파라쿼트 같은 맹독성 제초제였거든요. 요즘 그리포세이트 먹어갖고는 잘 죽지 못해요. 그거 확실하게 독성은 약해요. 그 말은 해야 할 텐데 갑자기 그 말은 빼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리포세이트가 라운드업이 이렇게 독성이 뭐 소금보다 약해요 하고 있는 것은 몬산토에 말했지만 내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수십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만 인용하는 거지. 그리고 보지도 않고 첫 번째 봤던 건 뭐냐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독성의 물질이 보톡스 같은 건 이렇게 양이 작아서 죽어 요만큼만 먹어도. 근데 쭉 올라가면 라운드업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LD50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참고문은 다 나와 있어요. 눌러보면. 그러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그걸 수만 명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면 다 교정해가지고 이보다 또 공식력 있고 믿을 만한 표준적인 데이터도 드물어요. 그럼 나머지 거 확인해 봐야지, 독성 정도는. 그 물질의 안정성 평가를 독성만으로 하지 않고 독성이 시작일 뿐이지 뭐. 근데 그 자체의 독성으로 보면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보다는 그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훨씬 안전해요. 실제로 독성으로 안 죽어. 그리고 이 그리포세이트가 독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실험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숭배하는 세라르닌 실험이에요. 세라르닌 실험 결과 보면 진짜로 안전하다는 걸 그 사람이 입증해놨어. 그래서 그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안전한 기본적인 기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향족 아미노산인 식힘산 혈흔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요걸 붙여야 되는데 요 붙이는 분자하고 그리포세이트가 급사하기 때문에 그 그리포세이트라는 분자가 들어가면 이 효소의 작용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효소성이 안 되니까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성이 안 되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이고 식물은 이런 아미노산과 비타민 같은 경우를 지가 스스로 만들어 쓰는 건데 그게 안 들어오면 죽는 거고 인간은 처음부터 합성 능력이 없어서 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기 때문에 굳이 합성이 안 돼도
어차피 효소가 없으니까 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이 그래요. 그런 거라서 묘하게 발견한 급소, 딱 이 효소에 작용하는 급소를 발견해서 그런 거지 자체가 독성이 강한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야, 두 가지인데 세라르니 실험에서 저농도일 때 효과가 없으니까 엉터리라고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농도가 높아질수록 독성이 강해야 되는데 이 실험은 저농도일 때만 강하고 고농도일 때 약하다고 해서 내가 반대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패턴이 농도가 낮고 높아지면 용량의 반응, 농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근데 그리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게 컨트롤 안 된 거다고 A는 너무 작고 0.001반 되고 B는 매우 강하고 요것은 5,000 이 양은 뭐냐 그러면 제초제를 물에 타 희석해 가서 풀에 죽어라고 뿌리는 농도예요. 뿌리는 농도의 그 제초제를 갖다가 음용수로 쥐한테 준 거야. 쥐가 2년 살아요, 평균. 2년 산 거에 남한테 물은 그물만 먹으라고 먹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초제 한 번만 뿌려줘도 죽는데 물 대신에 그걸 먹으면 바로 아니면 며칠 안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매일같이 제초제 뿌리는 양을 갖다가 22년, 인간으로 치면 80년 동안 먹고 나서 더 안 죽었어요. 그 실험을 보면 내가 그 실험을 봐가지고 그리포사이트는 안전하다고 말해요. 세라노니 실험에 따르면 무려 2년 동안 그 쥐를 평생에 가는 2년 동안 매일같이 뿌리면 식물이 죽는 농도를 줬더니 오히려 암도 안 걸리고 숲 같은 거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초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실험 데이터가 있어서. 왜? 둘 다 안 믿으니까 그 결과를. 그냥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거예요. 자, 라운드업이 이게 희 같은 경우 그렇게 매일같이 죽어라고 넣느냐. 수컷. 죽음이잖아요. 컨트롤이 이만큼 죽는 동안에 이건 다 안 죽었다니까. 별 차이가 안 나. 2년 동안 먹어봤는데. GMO 같이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아, 작아. GMO 먹었을 때도 양이 거꾸로 수컷일 때는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가 강조한 건 뭐냐 그럼 저농도일 때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것만 뽀지가갖고 저농도일 때 오히려 안 죽었으니까 뭐 90일 실험이니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재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험군이 9건이면 정밀이 똑같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실제로 저농도라고 하는 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쥐가 그 안 먹는데 매일같이 음식의 10%를 옥수수를 줬어. 20%를 줬어. 30%를 줬어. 30%라고 하면 하루 3끼라고 치면 한 끼는 순수하게 옥수수만 먹는 거잖아요. 80년 동안 하루 한 끼를 옥수수만 먹으라면 그것 때문에 탈날 거야. 불균형이니까 문제가 있거나. 그럼 이런 정도 실험을 할 때는 사실 대적으로 GMO가 아닌 똑같은 옥수수를 주고 비교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장기 실험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봐서 아 전체적으로 GMO가 아닌 것에 비해 GMO가 많다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GMO 양을 보면 암컷, 수컷이 암컷 양이 수컷 양에 재현되지도 않고 수컷에 있는 발암률이 생존율에 반영되지도 않고 다 지멋대로 쭉쭉쭉쭉쭉 다 해. 그러니까 양이 작고 개수가 작다 보니까 무슨 GMO를 더 먹었다 해서 글리포사를 더 먹었다 해서 뚜렷한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게 일정하게 작게 많이 난 것도 아니고 너무 데이터가 뒤죽박죽이다. 해석할 수가 없다. 제일 많이 안 죽는 게 GMO 33%하고 라운드업을 5,000 먹는 게 수컷 제일 안 죽어. 이런 황당한 결과가 어디가 있냐고. 대조군보다 안 죽어. 그러다가 어쨌든 갑자기 가장 빨리 사망한 건 갑자기 11%가 많이 죽어. 그다음에 근데 거꾸로 암컷일 때는 11%가 가장 빨리 죽었는데 제일 안 죽어. 이때는 또. 이것처럼 가장 높은 것은 10%가 발생했다가 낮은 것은 또 제일 작은 거였다가 높은 거였다가 뒤죽박죽. 그냥 무차별 실험 것처럼 나왔다고.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보통은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독은 아무리 많고 희석해도 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이 작아지면 독성이 없어지는 농도가 있고 더 작아지면 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은 워낙 작은 양을 작동하기 때문에 적은 양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실험이 필요한 거고 희석은 약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이 11%가 작은 양 아닙니다. 평생 먹어야 되고 이거만 먹어야 되면 33% 같은 경우에 한 끼를 온 순서 이거만 먹는 거예요.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고 하면 GMO 옥수수하고 일반 옥수수 같이 준 걸 비교를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재현이 되고 요거 많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실험 안 한 데이터를 믿고 이걸 통해서 무슨 뭐 독성이 입증됐다, 그럼 거꾸로 그 말을 하려면, 그렇게 믿으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야 세상에 제초제를 식물에 죽으라고 뿌린 양을 갖다가 쥐의 평생이 2년 동안 죽을 때까지 먹여봤더니 안 죽고 더 오래 살았으니까 안전합니다. 이 말을 해주면서 이걸 같이 믿으라고 믿겠는데, 이런 건 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이것만 믿어라. 이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자폐농약은 나쁜 거야, 안 믿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유기농 묻으시면 돼요. 무농약이나 유기농. 시비 걸 거 없어요. 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우리가 농약을 쓰는 것은 그만큼 훨씬 생성이 좋아져. 그러니까 농약 쓰는 건데 잔류 농약이 되도록 많이 쓰지 마.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주고 마지막 순간에 주지 말아가지고 그게 자연적인 분해가 되게. 첫 번째 농약을 만들 때 조건은 뭐냐 그러면 빨리 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농약을 쓰는 거고, 빨리 씻어져 나간 농약을. 수십 년 동안 농약회사들이 많이 그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개발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여기기 때문에 뭐 전수검사 하다시피 매일 수론노트 검사를 하고 그래서 주고, 그게 관행농이라고. 관행농을 먹든가 무농약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류농약은 생각하고 싶을 때 아무리 자꾸 안전하다고 그러면 무농약 쓰면 되고, 기준치 이하를 갖다가 안전하다 그러면 그 표시 안 된 건 먹어도 되고, 야 기준치를 봤더니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시비를 걸어서 기준치를 수정하면 되고,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관리 안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 빨리 폐기를 하고 이렇게 감시를 강화하면 되는 거죠. 이걸 놓고 뭐 GMO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질병이 늘어났대. 근데 실제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고 있고, 특히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남자는 느리게 증가하고. 그것에 비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 일본하고 비슷해요. 근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 우리보다 특별히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건강하다 믿고 기분 좋게 살아. 요건 누구 책임이에요 도대체? 아, 우리가 준 거야? 이 정도는 가야 될까? 이 정도는.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필요 이상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GMO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GMO 전부 다 식용유를 먹고 있는데 그것도 빼라 그래가지고 110원. 요건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들을 GMO 나쁘다고 한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식에서만 들어갔으니까 간식 쓰면 한 150원 들어가겠죠. 150원 고박이 5천만 고박이 365일 해봐라고요. 세끼하고 조가 넘겠죠. 그 돈을 왜 여기 써야 될지 저는 반대하고, 진짜로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유기농 드시고 그러면 되지. 자꾸 시비 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람 유례 없이 이렇게 재수명을 누리는 것이라서 빠르게 증상하고 있는데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하셔야지. GMO. 근데 내가 마치 GMO 전도삼사 말하는데 난 GMO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 했기 때문에 가공식품, 첨가물 이런 거 관심 있지. 그래서 첨가물 하다가 첨가물 중에 대표적인 첨가물이 MSG에 대한 확정이 항상 이슈가 돼가지고 MSG에 대한 책을 많이 쓰다가 아 이렇게 세상에 간단한 문제를 놓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불안해했단 말인가 쓴 책이 요 책이고, 반대로 가장 복잡한 물질이 GMO.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은 전체 모든 뭐 온갖 단어 나와 있잖아요. 온갖 단어 있는 거 다 포함한 것 중에 하나가 GMO. 여기 들어있네요. GMO. MSG, 소금, 뭐 글루텐, 뭐 끝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해결하고 나오면 해결하지 않겠다 한 말이지, 식별하게 GMO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음식 가지고 효능 과장, 불안 과장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보면 식품회사에 가장 안티예요. GMO 나쁘다 그러면 유기농 식품회사가 만들어 팔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출을 원하지 GMO 가공식품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제일 반대하잖아. 왜? 닥치고 적게 먹자. 우유회사가 아무리 발버둥 명포동을 쳐봤자 애들이 줄는 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작게 먹어봐. 식품회사가 정말 돌이켰으면 타격이라고. 근데 내가 다른 방법 없다. 다 헛소리더라. 그렇게 뭘 먹어 해결되지 않더라. 그냥
작게 먹어야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니까 과식을 줄이자 말하고 있고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하는 거 적게 먹으면 다 지혜보도 작게 먹을 수 있고 첨가물 작게 먹을 수 있고 건강식품 다 작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특정한 거 설탕 뭐 글루텐 탓하지 말고 그냥 적게 먹으세요. 적게 먹다 보면 자기 몸에 맞는 거 찾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헛소리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